자, 우리가 그 id라고 하는 거를 XML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데다가 넣어놓고 그 id를 이용해서 자, 자바 소스에서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find라고 하는 거, 자,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클릭 속성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 봤었죠, 그죠? 자, 이게 모든 뷰에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뷰에 적용될 수 있는 속성 중에 또 한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래피컬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쪽으로 와서 XML, 액티비티 메인.xml 선택하고 그래피컬 레이아웃 쪽으로 와서 이 버튼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버튼의 백그라운드, 배경색이라고 하는 걸 한번 바꿔볼게요. 오른쪽에 보면 자, 사실 이런 속성들이 뷰의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속성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어떤 뷰 버튼 같은 뷰를 선택했을 때 오른쪽에 어떤 속성이 보이면 이 속성들 중에 상당 부분이 다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속성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여기에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백그라운드 이렇게 돼 있죠. 자,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땡땡. 자,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게 속성 값으로 보이면 이거는 안드로이드 OS에서 보통 제공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드러블이라고 돼 있어요. 자, 드러블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화면에 있는 이 왼쪽 위에 아이콘, 자, 안드로보이라고 하는 아이콘이죠. 그러면 이 아이콘이라고 하는 거는 드러블이라고 하는 RES 밑에 드러블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폴더 안에 이렇게 눌러보면 PNG 파일, 이미지 파일이 있어요. 요게 여기 있는 아이콘이 됩니다. 자, 드러블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지를 저장하는 공간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에 있는 이미지를 여기다 지정하고 싶을 때 그때 아까처럼 쓰게 됩니다. 어쨌든 자,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요 속성이 있는데, 백그라운드에다가 자, 선택을 해보고 나서 이거를 샵을 한번 붙여볼까요? 그러면 실제 색상 값을 우리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파 값이 두 자리, 16진수 두 자리, 그 다음에 RGB 빨강, 녹색, 파랑이라고 하는 거를 16진수 두 자리로 붙입니다. 예를 들면 FF라고 하면 그러면 불투명한 거예요. 00이라고 하면 완전 투명한 겁니다. 자, 그러면 FF 불투명한 건데, 투명하지 않은 건데, 자, FF 빨강색, FF 완전히 빨강색, 그 다음에 나머지 녹색, 파랑색은 0000으로 주면 이게 뭐가 될까요? 빨간색이 됩니다. 그죠? 자, 이게 혹시나 자, 반 정도 88이라고 해서 투명도를 반 정도 준다. 이게 지금 분홍색이 아니라 빨강색이 약간 반투명으로 됐기 때문에 분홍색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래쪽이 하얀색이니까.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FF라고 하고 빨간색이 아니라 아니면 00이죠. 자, 그 다음에 그린 녹색이다. 그러면 FF를 중간에 두 개다가 주면 이렇게 녹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게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속성인데, 이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속성 마찬가지로 모든 뷰의 공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구나. 자, 우리가 봤던 거 뭐였죠? 가로 크기, 세로 크기, 레이아웃 width라고 하는 거하고 레이아웃 height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id 값을 부여해서 화면에 있는 뷰와 소스와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id 값.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배경색이라고 하는 거는 뷰의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했으면 공통 속성 같은 거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ctivity main.xml에 가보면 자, 여기 XML 원본이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버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버튼을 우리가 이걸 버튼이 아니라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걸로 바꿔보죠. 자, 여기 꺽쇠 표시가 나와 있는 녹색 글자, 이거를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텍스트 뷰로 바꿔보면 이게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 그래피컬 레이아웃으로 가면 이게 뭐가 되냐면 텍스트 뷰가 됩니다. 배경색은 똑같이 녹색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 자, 배경색이라고 하는 걸 이걸 선택하고 자, 어떻게 해요? 배경색을 만약에 없애봐요. 자, 백스페이스 선택하고 백스페이스 엔터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그냥 글자입니다. 텍스트 뷰. 그죠? 지금 우리가 뭘 한 거죠? 자, 여기에 activity.main.xml이라고 하는 activity main.xml이라고 하는 거 안에 태그가 버튼으로 되어 있었는데 텍스트로 바꿨다. 그대로 글자로 바뀝니다. 이 안에 있는 속성은 뭐냐? 버튼과 텍스트 뷰가 공통으로 가지는 속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뭔지는 나중에 차차 알게 되겠지만, 자, 공통으로 가지는 속성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봤던 내용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자, 아까 우리가 봤었죠? 뭘 봤었냐면 자, 요걸 봤었습니다. 그죠? 자, 요걸 봤었어요. 자, 우리가 봤던 내용 다시 한번 보면 자, 뷰에서 뷰 그룹을 상속했다. 뷰 그룹이 뷰다. 똑같은 방식으로 보면 텍스트 뷰에서 버튼이 상속을 했다.
그죠? 그러면 상속이 됐다라고 하면 버튼은 결국 텍스트 뷰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버튼은 텍스트 뷰를 상속을 받으면서 기본적으로 추가되는 기본적인 속성이 있으면서 추가되는 속성이 더해진 거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버튼이라고 하는 걸 텍스트 뷰로 바꾸던 텍스트 뷰를 버튼으로 바꾸던 공통된 속성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러가 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봤던 이런 속성, 아 그렇구나, 오 태그만 바꾸면 되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이 위에 있는 건 또 뭘로 할까요?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태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자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바꿀게요. 자, 아래쪽에 꺽쇠 표시하고 슬래시가 있으면 이거는 엔드 태그라고 해서 자, 시작 태그가 있으면 끝나는 태그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스타트 태그, 엔드 태그라고 하는데 이것도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같이 바꿔줘야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선택되면 컨트롤 V 또는 컨트롤 C 하면 복사나 붙여넣기가 됩니다. 자, 저장을 하고 그래피컬 레이아웃으로 오면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차이가 없지만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 레이아웃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에서 위드스 하이트가 매치 페어런트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이 글자의 가로 속성, 세로 속성을 랩 컨텐트로 바꾸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상태에서 버튼을 한번 갖다 놓을까요? 또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볼까요? 그러면 이게 뭐죠? 영역을 우리가 원래는 아무데나 갖다 놓을 수 있었는데 이제 아무데나가 안 됩니다. 자, 여기가 안 되면 이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붙게 되죠. 자, 이게 리니어 레이아웃이기 때문입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추가되는 위젯이 일정한 방향으로 추가가 되게 합니다. 그거를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다른 데는 추가할 수가 없어요. 이건 오른쪽으로만 추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를 아래쪽으로 추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다시 리니어 레이아웃을 집어넣으면 원래 리니어 레이아웃은 오른쪽으로 추가가 되는데 안에 집어넣은 건 세로로 추가하게 하거나 이렇게 복합적으로 그 안에 집어넣어서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화면 구성을 하는 방법이고요. 자, 이런 화면 구성을 하는 방법에서 자, 화면 소위 레이아웃을 잡는다고 하는데 레이아웃은 지금 좀 전에 원래 자동으로 만들어진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고 리니어 레이아웃, 지금 본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은 일정한 방향으로 추가를 한다. 자, 이거 말고 그러면 화면에 들어가는 뷰들을 배치할 수 있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냐? 자, 테이블 레이아웃, 테이블 모양으로 배치를 할 수 있는 테이블 레이아웃이고요. 자, 그런 것들이 어디 들어가 있냐?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레이아웃 왼쪽에 팔레트에서 레이아웃 보면 그리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있네요. 그죠? 아, 격자 모양으로 배치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테이블 레이아웃, 테이블 모양으로 배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리니어 레이아웃, 순서대로 추가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렐러티브 레이아웃은 뭐냐? 아무데나 내가 갖다 놓으면 그게 원래 부모 레이아웃의 상대적인 위치 또는 옆에 있는 위젯과의 상대적인 위치를 이용해서 배치를 한다.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한 번에 하나의 뷰만 보여주니까 뷰를 중첩해서 쌓아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프레임 레이아웃입니다. 자, 이런 레이아웃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레이아웃은 화면 배치를 위해서 도와주는 거다. 그리고 그거는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봤고요. 자, 뷰라고 하는 게 뭔지, 그리고 뷰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은 뭔지, 그 다음에 화면 배치를 도와주는 거, 자, 버튼과 같은 거를 넣어서 배치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레이아웃이라고 했는데, 뷰 그룹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레이아웃이라고 했는데, 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게 렐러티브 레이아웃, 순서대로 추가할 수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 박스 모양으로 추가할 수 있는 테이블 레이아웃이나 그리드 레이아웃, 그 다음에 하나씩 쌓아서 보여줄 수 있는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다 라고 하는 정도 보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 중에 하나씩 자세하게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은 어떻게 추가할 수 있고 어떤 속성이 있는지, 자,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화면을, 그 다음에 렐러티브 레이아웃은 또 어떻게 화면을 구성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봐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